안녕하세요. 선유선책입니다. 10월 한 달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10월 3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한번 결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월은 연휴도 좀 길게 있었고 해서 보통보다는 좀 책을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인칭 가난, 엘제너에게 꽃을,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 요렇게 세 권을 읽었어요. 이 세 권의 책은 제가 제주도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려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1인칭 가난은 시각장애인이 된 후 술에만 빠져 사는 아빠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기초수급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작가님의 삶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작가님은 "부자들은 책 많이 쓰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책 쓰면 안 되냐. 내 가난도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작가님이 바라보는 가난과 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엘제너에게 꽃을입니다. 지능이 한 5세 정도 되는 찰리가 똑똑해지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해진 이후의 일들,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재미도 있지만 똑똑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세 번째,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 이 책은 그때 제주도 영상에서는 제가 다 안 읽은 상태여서 지금은 완독을 한 상태이고요.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신앙서적이더라고요. 폴킴 목사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동생이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기 때문에 동생이 이상해진 것을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여겨서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동생의 상태는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10 년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생이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을 뺏지 못하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잠궈야 했대요. 그럼 문 밖에서 동생이 문을 칼로 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돼서야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미 치료 시기를 많이 놓쳐서 가벼운 우울증이었을 증상들이 조현병까지 흘려가게 됩니다. 병원을 찾고 나서 약을 먹으면서는 정말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었으나 이미 한 10 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동생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이 일을 계기로 목사님은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을 하시게 돼요. 목사님이 만난 다양한 가정의 마음 아픈 사람들을 책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신앙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심하며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단 한 번의 삶, 김영하 작가님입니다. 제가 스마트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영하 작가님 글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은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자신의 삶을 그리고 거기서 느낀 단편들을 모아 놓은 에세이인데요. 문장들이 좋은 문장들이 많았고 나와 같다라고 느낀 문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공감 갔던 문장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병철은 고통 공포로 진단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랑의 고통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그는 미국의 통증 전문가의 발언을 가져온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고통 없는 삶을 일종의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처럼 생각하는 지구상 첫 번째 세대에 속할 것이다. 한병철에게 긍정 심리학은 진통제이며 마취제이다. 오늘날 고통 경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만성적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사회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고통은 의미를 상실한 우리 사회를 잃어버린 시대를 반영한 듯 진단한다. 이야기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는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주인공은 전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주인공의 시련은 독자에게 고구마를 100개 먹은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뿐이다. 주인공은 시련이나 통과 의례 없이 매우 유능하거나 미래에서 와서 과거 일을 훤히 알고 있다. 그 학생들은 하고 싶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 더 관심이 많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의 마음. 이러한 문구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조금만 슬프고 우울한 내용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보질 않거든요, 아예. 그래서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걸 사실 제일 좋아해요. 끝에 어쨌든 다 행복해지는. 고통을 간접적으로도 느끼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책도 많이 피하는 편인데요. 마음 아픈 책들은. 요즘 고통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그걸 조금 더 직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들을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글들이 정말 공감 가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오직 그녀의 것 김혜진 작가님. 제가 김혜진 작가님을 막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제법 많은 작품들을 읽었더라고요. 또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매해 봤습니다. 이 책은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이 주인공이 자라나요. 근데 부모님은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을 준비하려다 우연히 이력서를 넣은 출판사에 덜컥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남들 몰래 고군분투합니다. 그녀의 조용한 노력은 인정받게 되고 교정 보는 일에서 책을 편집하는 일을 배우게 되고 편집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집자의 일과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서사가 있고 그렇진 않지만 아주 잔잔한 소설이었어요. 특별하진 않지만 은은한 감동이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30대가 넘어간 우리 여성들이 더욱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요.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을 2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풀업, 그리고 2번째는 치유의 빛. 치유의 빛도 한국 소설 추천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요 풀업은 저는 사실 치유의 빛보다 요 책이 더 좋았어요. 이걸 먼저 읽고 작가님 나랑 맞는 것 같아 해서 치유의 빛을 구매해서 읽은 거였는데 요게 조금 더 와닿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는요. 평범하지만 조금 느린 것 같은 지수라는 인물이 나와요. 36세를 맞이했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를 당했을 때 엄마랑 동생이 조금씩 도움을 줬어요. 둘은 많이 다르지만 같은 엄마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인 미수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요. 혼자 영화를 보고 들어온 날, 헬스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며 좀 쏘아붙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 지수 아니면 미수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공감이 많이 되는 소설이고 특히 주인공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자신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풀업이잖아요. 풀업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또 결심이 드는 소설이었고요. 짧고요.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이 안에 인물들의 서사를 따라가는 것이 또 재밌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8번째 책 오직 쓰기 위하여입니다. 천쉐 작가님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분 책을 하나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재미있다라는 소문만 조금 들어봤거든요. 근데 글쓰기 책이었잖아요. 제가 글쓰기 책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목부터 또 부제가 글쓰기 12가지 비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가의 글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반년간의 치료를 마치고도 나는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우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나는 쓰는 사람이고 글을 써서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장 낮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장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다. 그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남과 비교하느라 기운 빼지 않아도 된다. 나에겐 나만의 목표가 있고 나만의 기준과 시간 감각이 있고 나만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보살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킨다. 검소한 생활이 고생스럽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내 하루하루가 매우 충실하고 이렇게 분투하는 몇 년 동안 날마다 목표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님은 사실 막 환경이 좋아서 글을 쓸 수 있고 이렇지 않았어요. 늘 생업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업과 글쓰기를 병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역시 비법서라고 하지만 이 비법서를 보면 결론은 계속 꾸준히 써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들도 많이 있고 이 작가님들의 사실 글쓰기 비하인드를 듣는 거는 언제나 저한테는 좀 기쁨이 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요 책도 재미있게 읽었고 저의 결론은 나도 키보드를 사볼까? 그럼 조금 더 쓰려나? 라는 이상한 결론이 도달해서 키보드를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좋은 키보드 아시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그 다음 책이에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번 달 가장 읽기 힘든 책이었어요. 제목부터가 조금 이제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눈치를 챘지만 읽는 내내 좀 가슴이 막 옥죄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번 책을 덮었습니다.
이 책은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에 관한 글이에요. 마이스터고 뭐 특성화고 이런 데 진학을 하면 고3 때 이제 실습을 나가나 봐요. 근데 그 실습 현장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처우를 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여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특성화고에서 실습으로 회사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동준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 "좀만 더 버텨. 너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안 돼."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버티지 못하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되는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부모님도 역시 아이가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조금만 더 버텨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글로 좀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사실 이런 기사가 뜨거나 하면 안 읽거든요. 그걸 좀 외면하려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한 노무사님이 인터뷰를 한 글이 실려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제가 그 사건을 안다고 해서 제가 뭐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라는 것을.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어깨를 주물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 "사실 그거 문제잖아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게 성추행 문제로 문제라는 게 인식이 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통에 무감각해져 있는 걸 수도 있다. 아이들이 잘못된 처우를 받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미 커버린 우리 어른들은 거기에 무관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저에 대한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는 찰나에 또 런던 베이글에서 이제 과로로 이제 한 친구가 죽게 되었다는 기사를 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변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이런 문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진짜로 10 월에 읽은 책 중에 '이 책만은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긴 영상도 좋아해 주실 줄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책은요, 비블리온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바블리온인 줄 알았는데 비블리온이었네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책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특히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이에요. 문지역 작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 누구야 하면 1번으로 생각나는 작가님이시거든요. 제가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것도 '장편 소설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 봤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특히 종이책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서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서재에서 혼자 뭔가를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주인공은 그 서재에 들어가 보고 싶지만 뭔가 미지의 세계여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들이닥쳐서 아버지의 모든 책을 가져가고, 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정부인으로 이제 아빠까지 이제 모시고 가요.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는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아빠. 근데 아빠가 반정부자이기 때문에 등급이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 등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저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파헤쳐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읽는 동안 그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랑 1984도 좀 떠올렸고요. 항상 이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는 정부가 뭔가를 통제를 하는데 책을 금지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책을 금지하진 않지만 쇼츠나 릴스 이런 걸로
책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며 책을 읽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 또한 거대한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그다음 책은요. 제가 무려 3달 동안 두 달 동안 읽어서 마무리를 하게 된 책이에요. 책이 좀 크죠? 아티스트 웨이입니다. 아마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망원동에 작은 평화라는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처음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곳에서 파는 책을 좀 구매를 해왔는데요. 작가님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지셨다고, 작가님이 아니라 거기 사장님께서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문구로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12주 동안 이제 영성 훈련을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술가라고 하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특히 그렇거든요. 글 쓰는 사람들은 아예 다른 영역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망하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모두 예술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그 창조성이 무언가로 인해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창조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꼬박꼬박 그 책을 읽고 이번 달에 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뭐 저의 창조성이 회복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모닝 페이지였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글 쓰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페이지씩 그냥 머릿속에 있는 글을 다 쓰는 거예요. 맞춤법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물론 저는 3페이지까진 못하고 거의 1페이지, 2페이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2달 전에 썼던 글을 제가 무심코 읽어봤는데 그때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서 다시 보니까 이 걱정이 진짜 쓸데없는 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사실 그때 그 걱정하고 있을 땐 정말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걱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성은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글을 쓰는 습관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11권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통은 이제 베스트 책을 뽑으시던데 저는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베스트 책을 뽑아보자면 이 책입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좋은 책은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가짐이 좀 많이, 물론 행동이 아직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좀 달라지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잠깐 망원동에 좀 다녀왔어요. 집이 망원동에서 멀지 않아서 시간이 있을 때는 좀 힐링하러 가는 편이에요. 북카페도 워낙 많이 있고 조그만 서점들도 많아서 들렸다가 또 책을 좀 구매해 왔거든요. 제가 사실 책하울 영상 이러고 딱 찍고 싶은데 책을 한꺼번에 사는 편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사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쫌쫌따리 사는 편인데 로우북스라는 망원동에 있는 작은 서점에 우연히 그 앞에 있는 카페 콤마를 가려다 있길래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책을 좀 추천해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독립서점을 꽤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먼저 추천해 드릴까요? 하신 분이 처음이어서 추천해 주신 책을 그냥 다 사왔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작가님 좋아하세요? 물어보셔서 제가 요즘 천세 작가님 책을 잘 읽고 있어요 했더니 강화길 작가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강화길 작가님 책 뭐 읽으셨어요? 해서 제가 치유의 빛이랑 풀업 재밌게 읽었어요 했더니 단편이 더 좋아요 하면서 단편을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안진 세 번의 봄. 그래서 요거 읽고 또 어떤지 말씀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에세이도 좋아해요 했더니 어떤 에세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세이를 좋아하지?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자신을 보여주는 에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이랬더니 또 요거 슬픔의 방문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책 2개 집어왔고 또 하나는 또 빠질 수 없는 글쓰기 책. 글쓰기로 독립하는 법. 그냥 글쓰기로 독립하고 싶어서 요거는 충동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3권을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제가 이런 걸 잘 안 사거든요. 근데 그 아티스트 웨이에서 보면 이 나의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런 쫌쫌따리 소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또 합리화를 하면서 엄청 귀여운 걸 하나 사봤어요. 와, 이런 거 23,300원 주고 샀거든요. 5,000원 이상으로 사본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너무 이거 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소비를 또 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발바닥도 있고. 이게 빨간 모자라고 하더라고요. 몬치치.
네, 그래서 요거까지 사왔다.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10월 결산경, 오늘 망원동 나들이에 대해서 아주 잠깐 짧게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약간 두서없이 떠든 감이 오늘도 좀 있긴 한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 제가 벌써 87명 유튜버가 됐습니다. 와,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상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0월 되셨길 바라면서 11월에도 더욱더 많이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